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육아포커스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땐 소위 공부머리가 있는 아이의 성적이 좋지만 결국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공부한 아이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끈기 있는 아이로 키우려고 애쓰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책상에 앉아 5분도 못 버티는 우리 아이의 인내심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많은 학습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세우기. 목표가 뚜렷할수록 인내심은 강해진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본. 하루 1분씩, 한 문제씩 늘리기. 제 생각에도 이렇게 실천해 간다면 아이는 인내심 있는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실천한다는 것이 대단한 인내심과 끈기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어떤 일이든 인내와 끈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도심 곳곳 방역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소외계층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주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긴 줄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길 건너편 인사동 입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부분 노인들로 자선단체에서 주는 점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가만히 가서 보려고 어느 살인가요? 안 주면은 그냥 줄서 있다가 바로 집에 간다고.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굶어요. 빼곡히 선 줄에 코로나 감염 걱정도 들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안 되는 건데 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부 단체는 분무기로 소독약을 뿌려가며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서울역 광장. 누군가 양말을 나눠주자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찰이 나타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혹시 양말 한 켤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내 경찰 뒤를 쫓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한 이들. 철저한 방역 활동뿐 아니라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존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생활이 늘면서 감염 위험도 높아진 만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삼가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말 기준 전체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가족 간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전파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기에 해외 유입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해외 입국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이들과 함께 동거 중인 가족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명, 2명 사이에 번지면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집단 발병에서 마침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이 됐다면 순식간에 번지게 되겠죠. 정부는 영국 남아공발 모든 입국자를 시설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 내 환기와 소독을 수시로 하고 식사를 할 땐 그릇에 덜어먹는 등 집안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졸업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졸업식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거나 학급별로 졸업식을 치르면서 올해는 예년처럼 떠들썩한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던 6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을 위해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습니다. 졸업식은 예년과 달리 강당이나 운동장이 아닌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의 참석도 금지돼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화면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작은 꼬마의 모습으로 1학년에 입학한 여러분의 모습이 6학년의 전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도 학부모들도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작별 인사와 축하 인사를 대신합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축하해. 친구들 항상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란다. 졸업식 후 점심은 짜장면 대신 학교 급식으로 대신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학교도 많이 못 나오고 축구도 못 하고 많이. 그리고 코로나 없었을 때는 친구들이랑 막 놀고 쉬는 시간 때도 자유롭게 노는데 그거를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보고 재밌는 활동 많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게 되게 미안하고 아쉽고, 그래도 중학교 가서도 친구들 선생님 잊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코로나로 인해 아예 온라인으로만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졸업식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조기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함께 모여 축하하거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식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빼앗아간 탓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이어 분노와 절망을 뜻하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그만큼 심리 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년째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코로나 우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풀 장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집에만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약간 멘탈 붕괴 이런 거 좀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다니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좋았는데 요새는 집에 있어야 되고 나와도 이런 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정도예요. 코로나19로 느끼는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 분노를 뜻하는 코로나 레드, 나아가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랙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반 상담 요청 건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1.5배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고요. 각 연령대별로 이슈가 다를 뿐 고르게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색깔로 마음을 치료하는 오라소마 기법도 활용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뭔가 저 색깔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오늘 한번 조금 호흡하면서 찾아볼게요. 전문가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사소하더라도 긍정적인 활동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화를 통해서 한다든지 과거에 비해서 화상통화를 더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수 있다든지 작은 행동들의 변화들이 또 그런 기분이라든지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죠.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고 우수수사관이 전담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특진 등 유인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경찰청장. 경찰이 마련 중인 후속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여성까지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 국가, 자치, 수사, 경찰 전체를 아우르는 TF를 가동합니다. 또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합니다. 특히 기피보직으로 분류돼 주로 저연차 경찰관이 맡던 학대 예방 경찰관,
APO와 관련한 경찰 조직 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관련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며 역량을 갖춘 인력이 유입 선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송 등에 휘말리기 쉬운 학대 전담 경찰 보호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당한 절차와 보호 집행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 결과 여부를 막론하고 국가와 특히 경찰 조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거나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때 모든 경찰관이 매사에 적극적으로 경찰은 또 아동 외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여성 청소년 수사대 등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서울 은평구는 아동학대 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명과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초기에 즉시 상담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있다며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장기 결석 아동, 나이가 찼지만 미취학한 아동 등 약 49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시켜주는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별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고위험 아동 소재와 안전 등을 전수조사하고 순천에는 전남 동부권에선 처음으로 아동인권팀이 신설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당장 예산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비 얼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생색내기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비용을 이렇게 좀 돌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기관에 성범죄자 80명이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기관을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327만 명의 종사자 가운데 채용 이후 성범죄가 확정된 대상자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80명 가운데 51명의 기관 직원은 해임되고 나머지 29명의 운영자는 기관 폐쇄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정부는 적발된 기관의 명칭이나 주소 등 정보를 이번 달부터 성범죄자 알림이에 3개월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인증 방법입니다. 지난해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나 카카오 인증서 같은 민간 인증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고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려면 올해는 여전히 구공인인증서인 공동인증서를 써야 합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돼 환급액 기대도 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사용한 신용 및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2배로 늘었고 4월에서 7월 사용액도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총급여 5천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라면 급여의 25%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액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온라인 위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해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제 항목과 범위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새해 공제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비과세되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안경구입비와 실손의료보험금, 월세액이 새롭게 제공돼 신고가 더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부모 교육, 아이 마음 헤아리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 성교육으로 고민하는 부모들, 특히 아빠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성에 따른 신체 차이를 궁금해하는 아이를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성에 따른 신체의 차이가 궁금한 아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급하다 급해.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자, 착륙합니다. 봄아, 어디 내릴까? 우리 집. 좋아. 자, 봄이야, 여긴 만지는 거 아니야. 왜? 봄이야, 우리 다른 놀이 할까? 재밌었는데. 나 그럼 무무랑 놀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아빠! 봄아, 아빠 소변 볼 거니까 문 좀 닫아줄래? 왜? 봄아, 얼른 문 좀 닫아줘. 응? 봄이야. 봄이야, 엄마가 부른다. 빨리 가봐. 엄마, 왜? 시원하다. 아빠! 우리가 헤엄치고 싶대. 헤엄쳐도 돼? 그래. 슈! 잠수합니다! 응? 봄이야, 뭐해? 아빠! 무무는 조그만데 아빠는 크다! 뭐? 무무한테도 말해줘야지. 어떡하지? 봄이야, 딸기 주스 마시고 싶지 않아? 응! 아빠 이제 목욕 다 했으니까 거실에서 기다리면 아빠가 갖다 줄게. 뭐? 당신도 그런 일이 있었어? 정말 민망했겠다. 요즘 나한테도 그래. 옷 갈아입을 때나 목욕할 때 자꾸 와서 빤히 보더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 민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모른 척 했지 뭐. 근데 뭐가 되게 궁금하긴 한 것 같아. 그래, 아무래도 이제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되겠어. 봄이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오거나 하면 불편하다는 것도 바로 말해줘야겠어. 성교육 그림책이나 이것저것 자료라도 찾아볼까? 그래. 봄이랑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 내일 빌려올게. 그리고 나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어. 에휴, 목욕할 때 속옷은 입고 들어가야지. 그래요. 근데 있잖아, 한편으론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어리기만 한 줄 알았는데 벌써 그런 것도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봄이가 언제 그렇게 큰 건가 싶어. 그러게. 봄이야,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아파? 내가 호호 해줄게. 봄아, 그러지 마. 왜? 잠깐. 이럴 땐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그렇지. 사람에게 소중한 부분은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거든. 왜? 안 그래도 봄이가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아빠가 빌려왔어. 우리 책 같이 읽어볼까? 응! 자, 봄이야. 봄이가 아빠의 소중한 부분이 아플까봐 호호해주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봐봐. 이곳은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봐서는 안 된다고 하지? 응. 아빠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봄이가 아빠의 소중한 곳을 보려는 것 같아서 아빤 좀 창피했어. 몸의 소중한 부분은 누가 보여달라고 해도 함부로 보여줘선 안 되거든. 그리고 우리 봄이와 아빠 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몸도 소중하니까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 말자. 응? 참, 그런데 봄이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몸을 보게 되거나 만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모르고 그랬어. 미안해 하고 말해줄래. 그래.
안 줘서 미안해. 어머.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는 언제쯤 생물학적 성의 특성을 구분하여 자신의 성을 인식하게 될까요? 아이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특성에 주목하여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여자 혹은 남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게 되면서 자아를 확립하게 됩니다. 영유아가 다른 사람이 옷을 벗은 모습에 관심을 보이고 자기와 다른 모습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할 때 아이를 꾸짖거나 당황하며 그 상황을 피한다면 아이는 호기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고 성은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성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표현하는 호기심 내면에 어떤 발달적 욕구가 있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면서 모습이 달라도 우리의 몸은 모두 소중하므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보거나 만지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5세 이상 인구는 4,478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28만 1,000명, 0.6% 증가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2.5%로 전년 대비 0.8% 하락했고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72.6%로 전년 대비 0.9% 하락했고 여자는 52.8%로 전년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1% 상승했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 등 전 연령층에 걸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소식입니다.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올해 659억 원 예산을 투입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학부모 보육 비용 경감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도 힘내라 청년 젊은 도시 인천 청년 기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인천의 2022년 3분기 청년 고용률은 46.9%로 전국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으로 전국 특별시, 광역시를 통틀어 1위를 달성한 도시로서 지난해 수립된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아이들의 체중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바깥 활동도 못하고 실내에만 머물다 보니 햇빛을 보지 못해 비타민 D 결핍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과체중으로 인한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육아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